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체액과 전해질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분 불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분 불균형, 오늘은 세포 내액량 결핍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세포 외액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영상은 세포 내액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안에 있는 수분이 결핍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세포의 탈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세포 내 수분 손실이 아주 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원인을 보면 당연히 못 먹는 거죠. 수분을 섭취 못했을 때. 그래서 금식이라든지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면 세포 밖, 여기가 세포 밖이라고 이야기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역시나 세포 내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구토, 설사, 화상, 고열, 발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배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역시나 세포 내액량 결핍이 올 수 있고요. 고나트륨 혈증이라든지 고장액 주입 등으로 인해서 용질이 과다 상태가 되면 혈관 내에 용질이 과다 상태가 되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투압이 높아지면 혈액은 세포 외액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포 외액에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 외액 주변에 적혈구라든지 이런 데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이미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액은 탈수가 올 수 있고요.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 열이 날 수 있고 핍뇨, 중추신경계 변화도 올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뇌세포에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혼돈, 무의식, 세포 외액량 결핍에서도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의식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정해야 되고 섭취량 배설량을 잘 체크해서 적당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수분을 보충할 거냐? 등장성 용액의 수분을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5% 포도당이나 0.9% 생리식염수, 하트만 용액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세포 외액량 설명드리면서 대부분의 삼투압을 나트륨만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 삼투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혈장 단백질이에요. 알부민이 가장 대표적인 혈장 단백질이죠. 혈장 단백질, 그리고 포도당, 그리고 나트륨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포 내액량 과다, 세포 내액이 과다할 때 수분 중독증이란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어요. 세포 내 수분이 과다한 상태로 용질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질이 결핍됐기 때문에 세포 내에 용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내의 삼투압이 낮아진 상태예요. 혈관 내에 용질이 낮아져 있으면 삼투압이 낮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삼투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변 세포로 수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포 내액량이 과다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살펴보면 저삼투성 장애로 용질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래서 저장액 등을 정맥 내로 과다 투여한 경우 용질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겠고 등장성 용액을 정맥 내 과다 투여한 경우에는 수분이 과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성일 때는 세포 내외, 이게 내외가 등장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등장성 용액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혈압도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정수압이 상승합니다. 혈관의 압력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모세혈관 등에서. 그럼 이 빠져나간 수분이 결국에는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액을 정맥 투여한 것보다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포 내로 들어가진 않지만 등장성 용액도 굉장히 많이 투여한 경우에는 세포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액량 과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 이 역시 세포 내액량 과다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에서 결국 수분의 재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분 재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나 수분이 과다해지고 세포 내액량이 과다해질 수 있는 거죠. 증상과 징후로는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뇌세포가 이렇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부어오르겠죠. 그래서 두개내압이 상승합니다. 두개내압 상승 증상으로 두통이라든지 오심, 구토, 동공의 변화, 의식 변화도 올 수 있겠죠.
역시나 수분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고 쿠싱 트라이어드라 그래서 세 가지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가끔 시험에 나오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요. 간호사 시험에는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쿠싱 트라이어드라 해서 수축기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천천히 뛰어요. 마지막으로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쿠싱 트라이어드라고 하죠.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뇌압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의식 수준을 잘 관찰해야 되겠고 역시나 활력 징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침상 난간을 올려줄 수 있겠고 두개 뇌압 상승 시 30도 정도의 세미 파울러스 포지션을 취해주면 좋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중을 자주 확인해 주고요. 당연히 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알려드릴 내용은 삼투성 불균형이에요. 그 첫 번째로 고삼투성 불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원인은 수분 섭취 감소, 수분 배설 증가, 용질 과다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고삼투성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삼투성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포도당 과다 주입, 고혈당을 동반한 조절하지 않는 당뇨병, 대표적으로 HHNS라고 해서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DKA랑 같이 간호사 시험에는 종종 출제되는 문제죠. DKA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죠. 공부하실 분들은 추가로 공부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역시나 혈당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삼투압, 고삼투성 상황이 되는 건 매한가지죠.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용질이 과하기 때문에 삼투성 이뇨로 다량의 소변이 배출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 위에 삼투압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조직이라든지 여러 세포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관의 수분량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 수분은 어디로 전달되느냐? 네, 신장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수분 부족 결과가 초래되고 세포 외액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수분을 이동시켜요. 세포 외액이 부족해지면 밖의 삼투압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여기가 세포 내에서 밖으로 수분을 이동시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분 결핍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적절한 순환 혈액량을 유지하게 되지만 수분 결핍이 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포의 수분 소실이 굉장히 심화되고 세포의 탈수를 초래할 수 있겠죠.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초기 증상으로는 갈증과 체중 감소를 보여요. 왜냐하면 이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탈수 증상으로 구강 건조, 피부 탄력성 감소, 체온 상승, 불안 등의 증상도 보일 수 있겠죠. 후기로 가면 신장으로의 보상기전으로 인해서 수분이 농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기전이 뭐냐 하면 수분이 너무 많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장에서 수분 배설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배설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신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핍뇨, 무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심하면 혼돈이라든지 경련, 혼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할 건지 살펴보면 당연히 원인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고요. 수분 소실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구강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생리식염수를 정맥 내에 투여할 수 있겠죠. 빠르게 수분을 주입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세포 내에 수분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폐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혈액 내로 수분을 너무 빨리 주입하게 되면 수분이 너무 많이 과다 주입되면서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탈수로 인해서 입 마름이나 혀 갈라짐 등의 증상이 있으면 구강 간호를 해줄 수 있겠죠. 의식 변화가 생긴 대상자에게는 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상 난간 올려줘야 하고요. 당연히 삼투성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섭취량, 배설량, 체중, 활력 징후들을 자주 측정해서 상태를 자주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고삼투성 반대의 저삼투성 불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인은 수분 섭취 과다와 수액의 과다한 주입 혹은 신장이 망가져서 수분이 정체되는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추가로
ADH 과다 분비, 알도스테론 과다 분비, 부신피질 호르몬제 과다 투여 등에서도 당연히 수분이 정체가 됩니다. ADH는 항이뇨 호르몬이죠. 둘 다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게 합니다. 신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삼투성 상태가 초래되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제 역시 과다 투여하게 되면 수분의 정체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삼투성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호르몬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질, 염분 부족, 수분과 나트륨 상실 시 수분으로만 보충했을 경우에 용질, 염분 부족은 당연히 저삼투성 상태를 만들고요. 수분과 나트륨 상실 시 수분으로만 보충했을 경우에는 혈장 내에 나트륨 상태가 지금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분만 보충해서 수분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저삼투성 상태가 초래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 수분 과잉, 용질 부족 상태가 되면 세포 외액이 저장액 상태가 되죠. 그러면 물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포가 부종 상태가 되는 거죠.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전신의 세포들이 부종 상태가 되면서 특히나 소화기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욕부진, 오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포가 부종 상태로 가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말초와 안화주입, 부종도 발생할 수 있어요. 뇌부종으로 두개내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두통, 기면, 혼돈, 선망,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삼투성 상태에서는 고삼투성 상태와 다르게 소변 배설량이 감소해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요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분이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ADH,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소변량이 줄어들 거고 요비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두개내압 상승이나 신경학적 증상 문제로 의식 수준을 자주 사정해야 되고 손상 예방을 위해서 침상 난간 올려야 되고요.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제한 시기를 제공해야 되고 항상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역시나 수분을 제한해 줘야 되겠죠.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우려성 신부전 상태가 되게 되면 강심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탈리스 제제 혹은 여러분 시험에는 디곡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는 거. 원인과 증상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일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